네, 안녕하십니까. 정 작가입니다. 이 윤석열 일본 그 방문에 이어서요. 저 미국 방문 끝났죠. 그리고 기시다가 이제 어제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이 수십 년간 이 미국에 대해서 이 제대로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우리나라 언론들, 뭐 학자, 그리고 정치인들, 그게 현실입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결론부터 말하자면요, 이 뿌리 깊은 이 4대의 핵심은 숙미다. 뭐 친미는 좋습니다. 저도 뭐 미국에 대해서 미국과 친하게 지내고 일본과 친하게 지내는 게 뭐가 문제 있습니까? 특히 이렇게 치열한 어떤 이 국익 경쟁 상황 속에서 미국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죠. 미국과 친하게 지내는 거에 대해서 전혀 반대하지 않습니다. 자, 제가 숙미라고 표현하는 이유는요,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의 이데올로기화 되어 있는 것이 문제다. 자, 핵심은 뭡니까? 미국의 우리 민족의 운명을, 나라의 운명을 그대로 맡겨버리는, 100% 의존하는, 이게 바로 이 숙미 사상입니다. 이 4대주의의 어떤 근본이요, 바로 이 미국을 숭배하는 겁니다. 이 광해군이 이 폐유의 결정적인 이유가 폐륜이었죠. 폐륜. 이 폐륜의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요, 이 명나라를 숭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명나라를 숭배하지 않고 청나라를 지지했기 때문에 폐륜을 했다. 즉 당시 이 조선은요, 이 조선의 문명 자체를 그대로 명나라에 의존한 겁니다. 자, 정묘호란이 8년 전에, 병자호란 8년 전에 일어났죠. 그럼 병자호란의 어떤 이런 일종의 시그널이죠. 이 시그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8년 동안 아무 준비를 안 했어요. 자, 그러나 그대로 명나라 믿고 있습니다. 자, 임난 때 명나라가 우리 조선을 도와줬듯이, 자, 명나라가 있기 때문에, 자, 안심해도 된다. 아무 준비 안 하고 그대로 병자호란을 맞은 겁니다. 이 병자호란을 맞아서 60만 명의 우리 조선, 우리 선조들이죠. 우리 국민이요. 끌려가서 노예 생활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말이 60만 명이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60만 명이라는 백성이 끌려가서 타국에서 노예로 생을 마감했다라고 하는 이 비참한 하나의 참변 아닙니까? 이 참변을 이 숭명이라는 이런 이데올로기 하나로 이러한 참변이 일어났다는 거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저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빠른 시일 내에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김태효 뭐라 그랬죠? 저는 이 김태효를 제2의 이완용이라고 봅니다. 이 김태효 뭐라고 했습니까? 이 도청 관련해서 악의적으로 한 것 같지 않다. 이걸 다시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 도청했을 수도 있다. 선의로 했을 수도 있다. 이런 거죠. 자, 이게 바로 소위 말해서 이완용을 비롯해서 이 친일 매국노들이, 나라 팔아먹은 매국노들이 하는 이 논리죠. 일본은 조선의 근대화를 위해서, 조선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침략이 아니고 병합한 것이다라는 논리하고 아주 일맥상통하는 이런 논리를 펼치고 있죠. 거기에 따라서 윤석열도 마찬가지죠. 윤석열 방미하면서 일본에 일본을 무릎 꿇게 할 수는 없다. 100년 전의 일로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 국민들이 반일하기 위해서 반일을 합니까? 그것이 아니잖아요. 반일하기 위해서 반일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국민들이 일본 무릎 꿇으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이 과거 관련해서, 자, 지금 다 부정하잖아요. 위안부도 부정하고 강제징용도 부정하고요. 이 침략 자체를 침략이 아니고 조선을 구원하기 위해서, 조선을 도와주기 위해서 병합했을 뿐이다라고 주장을 하죠.
아주 치밀하게 지금 빌드업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독도는 자기들 땅이라고 드디어 이제 검정 교과서에 전부 다 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일본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하고 반성을 성찰을 요구하는 거 그것이 우리 국민들이 잘못하는 겁니까? 그렇죠? 자, 이러한 이 매국의 어떤 관점에서 지금 이 한미일 연합을 지금 바라봐야 됩니다. 이 전쟁이 임박했다, 내지는 전쟁이 빠른 시일 내에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 결정적인 것은요. 자, 이 바이든이 두 차례에 걸쳐서 이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대해서 감사하다라는 예의를 표했습니다. 윤석열한테. 이건 뭐냐면요. 이 민주당 정권은요. 이 또 공화당 정권하고 틀리, 공화당 정권은 매사 힘으로 그리고 해서 좀 뚜렷하게 이 북에 대한 적대적 발언부터 시작 이렇게 좀 하는데요. 이 민주당은 굉장히 민주당 정권은 이 교묘합니다. 이 오바마 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 민주당 정권의 이 근본은요. 자신들의 패권, 이 제국주의적 야망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중국과 러시아를 이제 견제를 해야 되죠.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데 한국을 이용을 해야 된다. 또 한국이 이제는 먹고 살만하고 무기도 잘 만들고, 자, 우리가 또 6.25 때 도와줬고, 니네 왜 가만히 있냐? 응? 가장 걸림돌이 뭐예요?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일본과 한국하고의 관계죠. 자, 그래서 집요하게 이 일본하고의 관계 개선을 오바마 정권 때부터 요구를 하고요. 자, 그 당시 대북 정책 라인들이 그대로 다 지금 바이든 정권 때, 바이든 정권 이어받아서 지금 다 곳곳에 침투해 있죠. 자, 이들의 이 치밀한 한미일 군사동맹 이 빌드업 하는데 아주 적합한 인물이 어떻게 윤석열이죠. 결국에 윤석열은 이 뿌리 깊은 이 숙미 의식이 있는 거예요. 단순히 이 미국과 친하게 지내서 나쁠 게 뭐가 있냐, 또 미국을 제대로 이용하자,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우리 민족 그리고 우리 나라의 주권조차도 미국이 하자는 대로 그대로 따라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도 아무 관계가 없다. 우리가 살 길은 이 숙미하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이 정확하게 김태효와 윤석열의 발언 속에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야,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무슨 개뿔 4대주의가 있냐라고 하잖아요. 이게 4대주의입니다. 다른 게 4대주의가 아니고요. 바로 이런 뿌리 깊은 4대 사상이 이 매국노들한테는 그대로 남아있다. 그리고 자웅동체다 하나라는 얘기죠. 자, 해방 이후에 미국은 자신들이 일본을 용서를 하고요. 그리고 전범 처리도 최소화시켰죠. 그리고 이 남한의 점령군으로 주둔을 했죠. 자, 소련군 이 주둔 과정과 상당히 틀립니다. 자, 소련 같은 경우에는 이 인민위원회, 소위 말해서 건준을 만들었죠. 연호 선생이. 전국에 145개가 있었는데요. 자, 북한의 소련군은 그대로 그걸 다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인민위원회가 치안과 행정을 담당을 했고,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친일파들 척결 작업이 진행이 됐죠. 자, 미국은 들어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안 되겠죠. 자, 자신들의 어떤 이익적 관점에서 이 친민 정권을 제대로 수입하기 위해서는 매국노들, 친일파들을 그대로 이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철저하게 남한에 있는 이 건준이 만드는 인민위원회를 깨부셨죠. 자, 깨부시고 친일파들을 그대로 등용했습니다. 지금 친일파 세상이 된 것이요. 이 매국노 세상이 된 것의 1차적인 책임은 무조건 미국에 있는 겁니다. 다른 데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일파와 이 소위 말하는 이 숙미 세력은 하나다. 친일 숙미는 묶어서 설명이 돼야 되고, 세력으로 볼 때도 실제로 하나라고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 민주당 얘기를 이 상황에서 한 번 더 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자, 총선 아직 1년 남았죠. 자, 이런 친일 숙미 세력이 나라를 지금 다시 미국과 일본에 팔아먹는 것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러시아와 중국을 건드려서 우리는 좋을 게 하나도 없죠. 자, 노태우 정권 당시에 이 박철원 정무장관, 이 박철원이라는 사람이 정말 해안이 있었죠. 자, 중국, 미국 중심의 일변도의 이런 외교 가지고는 위험하다. 이 중국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통해서 우리의 경제 성장부터 시작을 해서 군사적 긴장, 이 북을 좀 완화시키고 평화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중국을 활용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시기에 이 박철원의 이 머릿속에서 이 나온 것이 북방외교입니다. 그 결과가 이 중국하고의 이 외교적 이 국교화 수립이 됐죠.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지금 3만 불 달러 이 3만 불 시대예요. 중국 없었으면 어떻게 3만 불 시대가 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 이 중국이 이 교역량자부터 시작해서요, 이 경제적 파트너로서의 이 어떤 그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이 지금 엄청나고요. 자, 군사적 문제 그리고 남북한의 문제에 있어서도 이 중국과 이 제대로 된 그 외교를 우리가 펼친다면요, 이 북한 리스크 자체를 이 상당 부분 완화시킬 수 있는 거죠. 이 삼척동자라도 알 수 있는 따라서요. 이 보수 정권이 뒤에 들어왔어도요, 즉 그 주위 닭 정권이 들어왔어도요, 이명박이나 박근혜가요, 절대 러시아 중 등거리 외교의 이 큰 어떤 기본적인 틀을 깬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대로 이어져 온 것이고요. 꽃피운 것은 문재인 정권 때죠. 이 문재인 정권 때는 이 미국의 그 성주의 사드 배치 관련해서도요, 중국이 상당한 반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슬기롭게 잘 헤쳐나갔죠. 헤쳐나가서 이 중국의 그 끈질긴 문재인 어떤 정권의 설득으로 인해서 이 중국도 양해를 하게 되고, 다시 이제 이 중국과 한국의 외교 관계가 정상화되고, 경제 교류, 수출 교역부터 시작을 해서 정상화를 만들어냈죠. 자, 남과북은요, 동시에 유엔에 가입된 국가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북한은 주권국가예요.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주권국가고, 대만은 절대 그 타이페이시라는 명칭을 쓰고 있죠. 세계적으로 이 국가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게 이 대만이에요. 그 뜻은 뭐예요? 유일하게 이 국가로 인정받는 건 중국이잖아요. 이 중국의 문제입니다. 대만의 문제는. 이것을 미국의 입장에 서서 윤석열이가 그 말을 더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남의 나라 문제예요. 전적으로. 남의 나라의 문제에, 그것도 아주 중국의 입장에서는 민감한 문제죠. 자, 이걸 서슴없이 그대로 미국의 입장을 대변해서 윤석열이가 뭐 완전 그 뭡니까? 그 선봉 대장이죠. 이 철저한 뿌리 깊은 이 친일 이 숙미 4대주의자입니다. 윤석열은요. 뒤를 바치고 있는 세력들이 이제는 뭐 준동하고 있다가, 박근혜 그 이명박 정권 때도 이 매국 세력들이 이렇게 바로 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자체가 이 이명박이나 박근혜에 비해서요, 제가 볼 때는 아버지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보여요. 이 아버지가 뭡니까? 일본 유학 생 1호죠. 저는 어릴 때 자라면서부터 이 윤석열은 일본에 대한 가스라이팅을 당했을 확률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일종의 우리 민족의 구원자, 그리고 일본이 없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했다. 그래서 따라서 일본이 간 과거의 행위 관련 부분에 있어서는 용서를 우리가 사과를 요구할 필요도 없고 용서를 받을 이유도 없다. 이게 이제 머릿속에 완전히 박혀 있는 거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시점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교육 문제입니다. 지금 김주희 교육부 장관이 뭐 하고 있을까요? 이 친일 숙미 이 매국 나라를 팔아먹는
이 어떤 이 작업을요, 지금 교과과정 개편 통해서 지금 시도도 하고 있죠. 자, 그거 지금 물밑에서 조용히 작업하고 있을 것이고요. 자, 이거 저지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반민족 행위 내지는 이 역사 왜곡 관련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은 입법을 해야 됩니다. 처벌법을 반드시 만들어야 돼요. 그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여서라도 자, 내년 전에 입법을 완료를 해야 됩니다. 자, 이것을 입법을 하게 되면 무슨 효과가 있냐면요, 함부로 준동을 합니다. 준동이 뭡니까? 밑에서, 예? 땅 밑에서 준동을 할지언정 함부로 바로 하지를 못한다는 얘기죠. 왜? 처벌받으면 낙인이 찍히니까요. 그죠? 따라서, 이런 그 입법 행위를 통해서 민주당은 뭐 맨날 비판만 하면 뭐합니까? 친일행위다, 매국행위다, 굴종행위다라고 하면 뭐예요? 그거에 대해서 그걸 대안을 제시를 하고, 그걸, 행동으로 움직여야 되는 것이 민주당 아닙니까? 그런 거 하라고 다수당을 만들어 준 것이고요. 이 거대 일당을 만들어 준 겁니다. 제발 좀 그 말로만 하는 그 비판, 틀에 막힌 비판, 이건요, 국민들이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걸 그 민주당이 계속 앵무새처럼 짓거릴 것이 아니고요. 바로 이 실질적인 이 대안 입법을 통해서 반드시 저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이 정권의 이 최근에 그 외교 관련해서 친일과 숙민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한 몸이다.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